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한국과 세계 뉴스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을 핵공격으로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사건입니다. 이는 남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에 대한 반응으로 두 나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한국 입양인들의 과거에 대한 질문과 가족 찾기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한국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입양 서류에서 발견된 불일치로 인해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생물학적 가족을 찾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멜버른의 스코치 컬리지가 인도네시아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인도네시아 언어 교육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결정은 예산 문제로 인해 이루어졌으며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토론토 스타, 북한의 김정은은 최근 남한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며 남한을 영구적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북한의 핵시설 공개와 미사일 시험 지속과 관련이 있다. 김정은은 특별작전 부대를 방문하면서 남한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모든 공격력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며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구적 존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위협은 남한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예고한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남북 간의 갈등은 역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AP, 한국인 입양아들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가족을 찾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최근 AP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의 해외 입양 프로그램에서 의심스러운 아동 수집 관행과 위조 서류가 발견되었다. 입양아들은 자신들의 서류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어 불신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일라 포스트렐은 DNA 테스트를 통해 이복 형제를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슬픔을 나누었다. 입양아들은 자신의 삶이 거짓이 아니기를 바라며 생모와의 재회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에 정보를 요청하고 DNA 테스트를 통해 생가족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호주 방송공사 멜버른의 한 엘리트 학교가 인도네시아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인도네시아 언어 학습의 감소를 나타내는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스코치 칼리지는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을 끊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이 결정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언어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방식과 유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어 수업이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대학 선택 시 인도네시아어 프로그램의 유무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드니 모어닝 헤럴드, 호주에서 영국으로 가는 여행 중 최적의 경유지를 찾고 있다면 싱가포르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민 절차가 간편하고 호텔까지의 이동이 빠르며 언어 장벽이 없어 여행자에게 매우 편리한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에서 싱가포르로 낮 비행기를 타고 1에서 2일 체류한 후 싱가포르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행 중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으며 기상이나 전쟁의 영향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린 팔러시, 우크라이나와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무기 공급이 러시아의 전쟁 지속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장인 부다노프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내지는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과 이란의 무기 공급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의 포격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군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텔리그래프, 한국의 전통 오페라와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이 만나는 창극 공연이 런던 바비칸에서 열립니다.
이 공연은 물을 주제로 한 연출로 배우들이 물속에서 연기하며 감정을 표현합니다. 감독 정영두는 고대 중국 철학을 통해 리어왕의 이야기를 탐구하고 있으며 K-팝 스타일의 음악과 함께 전통 한국의 판소리 요소를 결합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공연 중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전통 공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야후 US 페르노 리카드는 일본의 마스이즈미 사케 양조장에서 생산된 사케와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스피릿 음료인 치바스 레갈 타쿠미 리저브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아시아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며 12년 숙성된 치바스 레갈과 일본 사케의 풍부한 유산을 결합한 혁신적인 음료로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상징한다. 치바스의 블렌딩 디렉터인 샌디 하이스롭은 이 음료가 협업의 힘을 보여주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맛의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페르노 리카드는 또한 아시아 시장에서 D2C 사업 부문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대만, 일본, 한국 등이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로스앤젤러스 타임즈, 캘리포니아 상원 제37지구의 선거는 민주당의 조시 뉴먼과 공화당의 스티븐 초이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압축되었다. 뉴먼은 2016년 처음으로 상원에 선출된 후 2018년에 유권자들에 의해 소환되었지만 2020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3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총기 폭력 감소와 생식권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초이는 한국에서 이민 온 공화당원으로 세금을 반대하고 주 정부의 낭비를 비판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두 후보는 각각의 정치적 입장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더 글로브 앤드 메일, 글로벌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동 갈등의 확산 가능성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의 주식 지수가 하락하며 유로존 주식은 0.8% 감소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새로운 총리가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아니라는 발언 후 2% 상승했다. 이란 지원의 헤즈볼라와의 충돌로 인해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폭격한 가운데 원유 흐름의 혼잡 가능성으로 인해 유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유가가 여름의 높은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드라마 경성 크리처 시즌2의 감독인 정동윤은 일본의 역사적 배경을 다루는 데 대한 어려움과 그로 인해 일본에서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배우들이 일본에서의 큰 인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데 주저함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박서준과 한소희와 같은 배우들이 참여한 것은 큰 용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즌2는 2024년 서울을 배경으로 하며 일본 식민지 시절의 불행한 운명을 풀어가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정 감독은 이 드라마가 반일적이지 않으며 용서와 있는 것은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탈북한 한 남성이 남한에서의 어려운 삶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에서 훔친 버스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800m를 달린 후 방어벽에 충돌했으며 경찰은 그가 가족을 그리워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남한에는 3만 4천 명 이상의 탈북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드물며 이는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의 또 다른 기사에서는 허리케인 헬렌이 북캐롤라이나의 고순도 석영 생산을 중단시키자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석영 공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현재로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급망의 회복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석영은 태양광 및 반도체 산업의 필수적인 원재료로 생산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합성 대체품의 채택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CBC, 최근 캐나다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여성 1명당 평균 1.26명의 자녀가 태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저출산 국가로 분류됩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생활비와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것을 늦추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큰 가족이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게 되면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자녀를 갖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명만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인디펜던트, 미국 중앙정보국 CIA,은 중국, 북한, 이란에서 잠재적인 스파이를 모집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러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캠페인에 힘입어 해당 국가의 불만족스러운 개인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CIA는 이들 국가에서 안전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비디오와 메시지를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미국 정보 당국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허위 정보 캠페인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언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호주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오리진 에너지가 주요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의 녹색 수소 산업 발전 계획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리진은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맞지 않아 중단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와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소 생산 비용이 여전히 높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일본과 한국 시장이 녹색 암모니아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소에 대한 고객 수요가 부족해 대규모 생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 요약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전 세계의 다양한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 싱크탱크, 정부 소식통 및 전문가들로부터 비롯됩니다. 포괄적인 관점을 위해 이러한 출처를 탐색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내용이 항상 6도 브리프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사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미디어 전문가, 학식 있는 학자, 그리고 뛰어난 과학자로 구성된 6도 팀은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미디어 단체를 대표합니다. 귀하의 전문적인 필요에 맞게 6도 브리프를 맞춤화하려면 저희 웹사이트 6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에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귀하의 위치에 관계없이 이메일을 통해 편리하게 6도 브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2023년 10월까지의 데이터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